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능검의 최고의 전문가 반갑습니다.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48회 이후에 49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49회 개인적으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렵다. 그리고 조금 해도 너무한다. 네, 심화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어떤 각오로 어떤 관점으로 했는지 이제 다 드러났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49회였고, 그런 측면에서 49회를 본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점점 하는 사이에 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도가 섞이면 이제 연도를 외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근현대사에서 사실 지난 48강까지는 제가 봤을 때 48강 분명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었는데 48에서 49에 오면서 좀 더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한능검 EBS에서 심화 강의, 기본 강의, 해설 강의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2년 뒤에는, 즉 2022년에는 모든 공무원 임용고시가 이 한능검으로 통합이 된다. 그때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49회 그런 측면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마음먹고 어렵게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49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임용한국사의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한국사 시험 일부에서는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그 수준까지 가고 있는 시험이 49회가 아닐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남아있는 바로 50회에서 결국에는 한능검에서의 어떤 난이도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걸겠습니다. 50회, 49회보다는 쉽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들 49회 전체적인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뭐니 해도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1번 보면 너무나도 쉽게 힌트를 줬다라는 것이죠. 악기 뭐처럼 생겼다? 그래요. 바로 비파처럼 생겼다. 비파형 동검. 그래서 바로 청동기다 라고 우리가 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힌트를 쉽게 줬다. 스타트. 그래서 1점짜리였고요. 자, 우리 박물관에서 금속을 사용했다라면서 아예 명시적으로 줬죠. 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서 그림도 나오고 명칭도 나왔다. 그리고 거푸집 민문이 톡이 있었고요. 혹시 중학생이건 일반인이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거푸집 갖고 망설이지 마라. 거푸집 청동기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서 빠진 게 보면 여러분들 청동 거울이나 아니면 고인돌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쉬웠다. 1번 동굴이나 막집. 이제 완전 세트처럼 나온다. 동굴이나 막집 나오면 바로 구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올 거 다 나왔고 고인돌하고 청동 방울 빠졌다. 청동 거울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고인돌 나왔다. 정답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볼까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문구, 문장도 좀 잡아야 되겠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간혹 목축은 그래 유목이라든가 목축 그래 그거는 신석기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농경과 목축, 정착생활, 신석기 시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 철제농기구 따라서 철 이렇게 쉽게 넘어갑시다. 5번 주먹도끼 집게가 나왔죠. 주먹도끼 집게 바로 이전 한능검 시험에서 나왔다. 이건 구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찾기 쉬웠다. 그래서 1점짜리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에 대해서 2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부터 힌트를 빵 줬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 한능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힌트를 문제나 어떤 자료에서 2가지 이상 주고 있다. 2가지. 그러면 위만 여러분들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고조선의 왕 준왕에게 투항했는데 결국 준왕을 축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고조선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EBS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심화 강의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고조선의 벼슬 중에서 박사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박사도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바로 위만이 결국 위만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삼국지 동의전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일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고조선에 대한 얘기죠. 1번 정사함에서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삼회의, 그러면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백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마립간 나왔죠. 신라, 뇌물마립간. 야하, 신라구나. 특히 뇌물마립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립간, 우두머리, 힘센 사람, 수장 이런 뜻이다. 3번 가가 나왔습니다. 가가 나오면 여러분들 부여 아니면 고구려예요. 그런데 사출도 나왔습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따라서 부여.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 강의를 들었거나 혹은 듣지 않은 분들도 이제는 조금 더 하나의 패턴, 하나의 힌트가 나오면 곧 뭐인지 여러분들 연상작용에 같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번 진대법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제법이고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진대법, 고구려의 고국천왕.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5번 범금 8조를 두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말 때문에 흔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는데 그게 범금이라는 말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범금 8조라고 한다.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8조법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쉽게 답은 5번이다 라고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자, 2점이지만 어렵지 않았다.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수능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덧 EBS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EBS forever. 예!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역사에서 제가 한국사건, 근현대사건, 동아시아사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풍선은요, 공간 자체가 좁아요. 어쨌건 우리는 지금 한능검을 퀴즈처럼 맞춰야 되잖아요. 말풍선 문제가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자체가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힌트가 바로 나오거든요. 신지, 읍차. 어려운 힌트지만 사만이에요. 사만의 지배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못 잡았어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힌트가 또 빵 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벼농사 나왔고요. 5월과 10월, 그래서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1단계 사만.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럼 사만과 관련된 거 선지에서 한번 꽉 잡아볼까요? 1번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옥저. 그렇죠? 자, 2번 대가들이 사자조의선인, 제가 이거 잡으라고 했습니다. 조의 잡으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조의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고구려에서 자, 하급 관료들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 소도를 중국 역사서에 보면 벼읍, 별도의 읍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재정 분리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문구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천군과 소도, 그래서 사만이었다라고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갈까요? 자, 일책 12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책 12법은 명확하게 부여입니다. 다만 고구려도 일책 12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고구려와 관련된 것은 제가 갈호를 쳐놓은 이유는요. 중국 역사서마다 달라요. 일책 12법인 경우도 있고요. 일책 10, 10배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로쳐 놨고요. 명확하게 부여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궁, 짧은 활, 그 다음 과하마, 과수원을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 반어피, 바다표범의 가죽. 그래서 단궁, 과하마, 반어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겠고요. 동해, 무천, 바로 그래서 동해 잡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사만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4번 보시면요.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 한능검이 참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막 이 한능검 자체가 이제 뭐 공무원 시험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막 얘기 말씀드렸는데, 혹은 퀴즈와 같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재미도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어쨌거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한능검을 하는 이유, 바로 이 한국사가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답사가 나온다. 그리고 이 답사와 관련된 문제 참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적응했으면 이렇게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부소산성. 근데 이 부소산성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부여를 답사하지 않은 사람들 의외로 부소산성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 여기 보면 관북리 유적 어려워요. 자, 그런데 결정적 힌트가 빡 있다. 바로 정림사지죠. 그렇죠? 자, 정림사지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백제가 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백제의 공주냐 부여냐라는 고민이 있죠. 근데 나성에서도 멈칫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분명히 힌트는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여인데 1번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멈칫한 학생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장영영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정조의 친일이죠. 그런데 외형이 설치되었다? 그래, 외형 설치되면 수원 화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외형이 나왔다고 그래서 멈칫할 필요는 없겠다. 수원 화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갈까요? 성왕이 나왔다. 그러면 백제 성왕이 수도를 의도적으로 부여로 옮겼다. 그것을 사비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참 좋은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3번 배중선. 배중선 나왔습니다. 제가 삼별초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배중선, 김통정, 배중선, 김통정. 그래서 여러분들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배중선이 삼별초를 지휘하던 근거지 강화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도에서는 결국에 배중선은 끝나게 되고 이제 김통정이 제주도를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강화도라고 잡고 가시면 되겠죠. 자, 4번 한성근 부대가 서양 세력에 맞서 항전한 장소를 검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2020년에 나왔던 이 시험 중에서 처음 나온 선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원수는 많이 들었는데 한성군에서 멈칫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양원수, 한성군 둘 다 모두 병인양요에서 우리나라를 잘 지키신 분들입니다. 병인양요고요. 그런데 장소예요. 장소는 문수산성이에요. 자, 정족산성이 아니고 문수산성이고요. 문수산성은 강화도 가기 직전 김포입니다. 김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선지였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하나 잡아두고 갑시다. 자, 5번 갈까요?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설치된 공단이죠. 이거 무슨 공단입니까? 그렇죠?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는 이쪽 출제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대사에서도 나오고 지금 개성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5번 드디어 우리가 많이 보던 흔한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왕이냐? 그리고 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인데 한번 맞춰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금관국의 김구해가 라고 됐죠. 세 아들과 함께 나라의 봄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네. 김구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유신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김구해를 몰라도 돼요. 결정적으로 금관국이 있으니까 바로 금관가야구나. 그래서 금관가야는 지금 멸망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왕께서 그들을 예로서 대접해줘서 그가 다스리는 금관국을 시급으로 삼게 해줬어 라는 것이죠. 자, 신라의 귀족으로 이렇게 포섭을 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 왕은 누구냐? 버풍왕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버풍왕은요, 여러분들 진짜 한능검에서 시험에 낼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재미난 건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문제 보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조선 숙종 되게 중요하다. 이번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버풍왕이냐 진흥왕이냐 이거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풍왕도 진흥왕만큼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 통일신라의 신문왕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강의와 이 해설에서 계속해서 신라와 통일신라를 구분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신라 문제 맞추기가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 때문에 자, 이건 신문왕이고요. 2번 건원이란 독자적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냈습니다. 사실 이거 3점짜리죠. 그렇죠? 예, 건원이 버풍왕의 연호가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버풍왕의 연호를 몰라요.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버풍왕의 연호가 건원인데 이거를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고려인 김부식 굉장히 뭐라 그랬다 그랬죠? 김부식 스스로가 4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가 쓰는 연호를 이 신라왕이 왜 써? 라고 하면서 버풍왕의 건원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풍왕 하면 굉장히 쉽게 2차전의 순교 얘기했었는데 혹은 뭐 율령반포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어려운 선지를 정답으로 딱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원은 이제 잡자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돼 있는 학생들 외워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22담로 참 한능검 오래 선지에서 많이 나왔죠. 그쵸? 바로 무령왕, 백제 무령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빠르게 쓸게요. 4번 선지도 참 많이 나왔어요. 독수산분과 이것도 우리가 그냥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 원성왕으로 잡자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8세기였고요. 통일신라의 원성왕이 독수산분과
유교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눴다라는 것이고요. 5번 선지는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자, 황룡사는 진흥왕이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이다라고 구분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출제진도 내고 있네요. 정답 2번 버풍왕의 연호 건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가국가의 경제상을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민정문서라는 거죠. 보통 학교에서 좀 나름대로 이거 설명할 때 좀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건데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서원경의 자료인데 그 서원경의 부분에 이 4개 촌락의 인구수, 토지, 그다음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물까지 그래서 뭐 소와 말의 수, 그다음에 뭐 잣나무, 뽕나무까지 다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촌주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은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이라고 해서 이 도다이사 쇼소인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 왕실 창고예요. 이 도다이사라는 절 자체도 일본 왕의 절이거든요. 그래서 도다이사 이 쇼소인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촌락의 경제상 등을 알 수 있는데 이 국가는 자 신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은병 고려죠. 활구. 그렇죠? 네. 숙종입니다. 2번 고려 숙종.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 야, 이거 한능검에 나왔었던 것이죠. 고구려 약탈 경제를 알려줄 수 있는 부경. 기억납니까? 밑에가 필로티처럼 뻥 뚫려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필로티 왜 1층이 비어 있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창고가 되는 게 여기 바로 부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목화,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라고 나오면 이건 조선 후기예요. 목화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려 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지금은 상품 작물로 재배되는 거잖아요. 자, 특히 담배가 있기 때문에요. 4번 울산한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자, 신라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직전법이 실시되었다라고 했죠.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 때 현직, 직전법 이렇게 된 것이죠.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주겠다라고 했던 조선의 세조 때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다시 한번 울산항, 당항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요 문제도 지난 48강에 나왔던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48강은 이렇게 연표로 이렇게 쭉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당나라에서의 고구려 안시성을 쳐들어왔던 그 부분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 또한 김춘추하고도 관련돼서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그 어떤 역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642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642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우선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수에 이르렀다. 이건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살수대첩 을지문덕 나오겠죠? 그래서 을지문덕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가 이겼어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우선 수나라잖아요. 수나라. 이제 이게 대충 7세기라 잡으시고 7세기 초고요. 원래는 612년이에요. 요 연표도 지난 48강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네모 쳐볼게요. 나와볼게요.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당군과 함께 발음 조심해야 되죠. 네. 평양을 포위했다. 그러면 지금 나당 동맹에 의해서 나당 이 연합군이 평양을 포위했고요. 고구려왕은 먼저 연남산. 그럼 지금 연개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연남산에게 항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이제 나왔죠.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만 명 이끌고 당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죠. 결국 고구려 망했다. 지금 보장왕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가 안타깝게도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668년이잖아요. 우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라는 것이고요. 우선 맞추고 얘기할게요. 1번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왕에 책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도 전에 나왔던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안승은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니까 나 이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미천왕. 미천왕 나왔습니다. 서한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이거 4세기 미천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광캐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이건 여러분들 4세기 말 5세기 초 그 분 때 나왔던 광캐토 대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제가 이제 심화편 우리 EBS 강의에서는 바로 영류왕을 살해시켰다, 죽였다. 그리고 방금 나왔던 보장왕을 세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4번이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살수대첩이요. 요게 영양가 많다 그래서 영양왕이에요. 그 이후에 영류왕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다음 지금 고구려가 망한 것은 보정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인데 또 하필 힌트가 연남산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에는 연개소문 얘기가 들어가겠네. 그 정답이 4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64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류왕을 시해했다. 당시 고구려 귀족 40여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642년에 연개소문의 쿠데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 한성을 함락시켰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계로왕이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수왕하면 여러분들 이제 5세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42년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연개소문이 바로 영류왕을 시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도 642년이고요. 이 연개소문의 쿠데타 전에 먼저 있었던 건 우리가 앞서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대야성을 의자왕이 함락시켰다. 그리고 김춘추의 딸과 탈이라고 잘못됐습니다. 딸과 사위를 죽였다. 이게 바로 642년의 대야성 전투 그리고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을 차지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을 차지했고 김춘추의 딸을 죽었다. 그 다음 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보장왕을 앉혔다. 이거거든요. 그러자 김춘추가 정말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백제를 무너뜨리지 않고서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늘에 맹세한 게 바로 642년. 그래서 고구려한테 갑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싫어 이렇게 된 것이죠. 오히려 쟤 잡아. 그게 642년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642년이다라고 하나 제가 잠깐 이 심화편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갈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가의 중대성에서 일본의 태정간에 보낸 외교 문서의 사본입니다. 여기서 힌트는 말풍선에서 중대성입니다. 네. 문서에는 정당성도 나와요. 좌윤, 하복연 등 주요 사신들 명단과 두 나라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자 사실 파견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일본이랑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발해의 삼성 육부할 때 발해 삼성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이렇게 발해 삼성 육부할 때 요 삼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발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하고 우호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1번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이번에 올해에서는 처음 나온 바로 선지가 1번입니다. 이 광군을 창설했다.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 정종이에요. 무슨 정종이냐면 고려 정종이에요. 고려 정종이고요. 그래서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광군이라는 겁니다. 2번 주자감을 설치했다. 그럼 여러분들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최고 교육기관, 수나라 당나라의 국자감을 이 모델로 해서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자감, 당나라에는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최고 교육기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마련하였다. 신라에 대한 얘기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신라, 특히 통일신라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이거 백제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백제 제가 부여를 성씨로 한다라고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 사실상 왕의 업적 혹은 왕의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보니까 이 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바로 원종과 에노에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빨간색 바지, 저는 까만색 바지네. 오늘 빨간색 바지 입고 왔어야 되는데. 빨간색 바지 입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뭐예요? 진성여왕 때죠?
자, 3대목이라는 향가 책도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 그 다음 적고족이라는 도적이 있었고요. 태자 유액의 왕위를 물려줬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예전 산능검에서는 뭘 봤어요? 그렇죠. 최치원이었죠. 최치원에 중심을 맞춰줬다면 이번에는 진성여왕 때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답은 사실 예, 최치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저라면 하나 더 낼 수 있어요. 제 강에서 했던 거 바로 견훤이죠. 그렇죠? 예, 견훤이 등장하는 것도 이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제는 국사편찬위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도 이제 바뀌었고요.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안 해요. 그거를 뭐의해 할까? 반란 일으킬까? 그러다가 걸려서 죽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요거 신문왕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일신라. 2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하였다. 그래서 요거 고려 목종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목종도 죽여요. 그게 이른바 강조의 변이라는 거예요. 이를 빌미로 해서 거란의 2차 침략이 있기도 하죠. 네. 3번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하였다. 요 3번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진흥왕이에요. 그렇죠? 거칠부의 국사 진흥왕. 진흥왕행 때 있었던 일 혹은 진흥왕의 업적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최치원. 개혁안 진성여왕 바로 통일신라 말기 흔히 말하는 김부식에 의한 신라 하대라고 설정된 그 시기. 근데 저는 이제 통일신라 말기라는 표현이 좀 낫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복신과 도침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본에 있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 그를 왕으로 추대한다. 백제부운동이고요. 이건 7세기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0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인물. 그런데 이 인물 보시면 좀 재미난 점이 하나 있어요. 좀 볼게요. 우선 신라 왕족의 후예로 요것도 힌트고요. 힌트 계속 줘요. 말풍선이라서. 말풍선 제가 힌트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송악을 도읍을 세웠어요. 여기서 왕건을 하면 안 되죠. 저 왕건은 상인의 아들인데 왕족의 후예. 그래서 광평성 누구인가 이거죠. 그쵸 여러분들. 네. 온만이 반매음. 그렇죠. 궁예죠. 힌트 계속 나와요. 미륵불로 했다. 궁예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48회 그리고 지난 47회 계속해서 견훤이었죠. 네. 그러니까 혹은 견훤과 왕건의 전투였죠. 네. 우리 공산전 전투, 고창 전투 계속 봤었잖아요. 이제는 그걸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다른 쪽으로 내야 되겠죠. 후삼국에 대한 문제는 내야겠고 견훤에 대해서 많이 냈으니까 궁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후고구려 그것이 곧 뭐가 됩니까? 마진과 태봉으로 바뀐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얘기를 찾아보니 정답은 5번 이렇게 마진을 알고 있으면 나오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출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50회나 51회를 준비한 학생들은 한 3개 정도의 기출만 풀어보시면 거의 한능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 충분히 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처럼 매번 다 맞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원하는 급만 따면 되기 때문에 1번, 후당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저 이거 보고 박수 막 쳤습니다. 예,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게 후백제 선지예요. 후백제, 견훤에 대한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후당과 5월이라는 나라가 어려워요. 중국이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그걸 이른바 5대 10국이라고 해요. 5대 10국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후당 5월하고 후백제가 교류를 해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신기해요. 중국도 당나라에서 송나라 정립될 때 혼란기 5대 10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통일신라에서 바로 이 고려가 만들어진 그때 이 후삼국 시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후백제와 관련되는 건데요. 후백제 하면 후당과 5월 나오고요. 후고구려, 궁예하면 광평성 나옵니다. 근데 광평성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오히려 쉬워졌다라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 금산사에서 유폐된 후 아들 신검이 신검이 왜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폐됐다가 고려에 귀부하였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견훤인 것이죠. 그러니까 1, 2번 모두 후백제 견훤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외사정을 두었다. 이것도 많이 나오던 것이죠. 이거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청해진남 이것도 신라죠. 다만 우리는 장복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남는 건 5번밖에 없었고요. 후고구려의 수도는 송악, 즉 개경이었는데요. 혹은 개성이었는데요. 마진과 훗날의 태봉에 선 수도가 철원이 되죠.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무태라는 연어 처음 보죠. 그렇죠? 네.
이 마진과 그다음 태봉에서 연호를 각각 다른 걸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나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무태라는 걸 외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마진과 태봉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된다. 수도는 철원이었고요.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고려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까지 후삼국 시대를 배웠기 때문에.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이 추진한 정책 우리가 자주 보던 문제고요. 그런데 말풍선이에요. 자, 쉽겠구나. 김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던 거예요. 김부가 최초의 사심관이다.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왕건에게 가야죠. 왕건이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을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김부 얘기 나오고요. 호장, 부호장 할 때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대한 일을 맡게 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따라서 왕건이고요. 자, 정답은 흑창을 설치했다. 바로 1번에서 정답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흑창이 훗날의 의창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선지 전에 한번 나왔던 게 있습니다. 요 고려 예종 때입니다. 양현고 알아두도록 했고요. 장학기금 마련했다. 자, 3번 노비안건법 광종이죠. 자, 4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 확 파견했다. 요거 여러분들 고려 송정이죠. 자, 그리고 5번 전시가지를 마련하여 관리계 토지를 지급하였다. 5번 선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경정이죠. 경정 때 처음 시정 전시가 만들고요. 그 다음 목정 때 바꿔요. 개정 전시가. 문정 때 한번 또 바꿔요. 경정 전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처음 이 전시가를 만들었던 경정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지에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왕건 흑창이었다라고. 자, 12번 갈까요?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비틀었습니다. 그런데 3점짜리예요. 어렵나 보다. 정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림으로 나오던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우선 힌트는 이것밖에 없죠. 고려다. 야, 너 고려시대 문화 알아? 이런 거죠. 그럼 고려시대 문화가 아닌 것을 찾아라. 1번 논산 개태사 철학의 제작 시기. 이거 보고 학생들이 어려워 이럴 수 있죠. 어려우면 넘기시면 되고요. 우선 개태사 자체는 왕건이 창건한 사철로 알려져 있고요. 철학이라는 것은 가마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솥. 자, 그다음 2번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수덕사 대웅전의 공포구조, 주심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봉정사 극락전, 그다음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모두 주심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둥 위에 배을림 기둥 위에 공포를 뒀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너무 과장되게 그리긴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심포 양식이고요. 이거 원각사지. 이거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조선시대 우리나라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네, 종로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제대로 기초를 꽉 잡고 있으면 문제 맞출 수 있다. 즉 1번에서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더라도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고려 후기에 있었고 이게 원나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이었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국보 2호 이건 몰라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데 있죠. 우리가 국보 이론은 너무 잘 알아. 근데 국보 2호를 너무 몰라요. 남대문, 숭례문이 국보 이런 건 다 아는데요. 국보 2호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그 불교를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왕실 안에서 그게 조선의 세조거든요. 조선의 세조. 그래서 세조,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4번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 이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 마해, 절벽에 머리통 하나 있다라고. 고려시대의 불상은 상당히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고 5번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 요절. 이거 여러분들 고려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한능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고려 후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려 우왕 때예요. 라고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경제 상황인데요. 잘 나와요. 특히
조선시대 경제냐 고려시대 경제냐 혹은 조선시대 전기냐 후기냐 이거 나오는데 화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아, 이게 고려시대 화폐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다. 아니면 이게 조선시대 상평통보구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15,000관을 제추와 문무 양반 및 군인에게 나눠주었다. 양반 나왔으니까 조선인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신과 추밀. 제추 나왔네. 무슨 얘기냐면 양반이란 용어는 여러분들 문반과 무반을 뜻하잖아요. 고려시대부터 쓴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거 다 떼놓고 이게 힌트죠. 해동통보, 사만통보. 그쵸? 이거 뭐예요? 고려시대 화폐죠. 정확히 말하면 고려 숙종태죠. 여기는 어느 왕 때 말하지 않아요. 고려에 대한 얘기죠. 주현에 명령하여, 주현이 있으면 석현이 있나 보구나. 이거 고려에 대한 얘기죠. 미국을 내어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를 열고 백성에게 교육을 허락하여 돈을 좀 써라. 돈이 이롭다라는 걸 좀 알게 해라. 이런 얘기죠.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의지가 보이죠. 돈 좀 썼으면 좋겠는데 화폐 유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고려는 자급자족 경제 중심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자,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포인트. 전국적으로. 조선 후기죠. 자, 2번 초량외관. 부산 초량을 말합니다. 부산 초량이에요. 자, 이거 조선 후기예요. 3번 도고. 독점적 도고상인 도고라고 하죠.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4번 감자고구마. 이거 다 아메리카 대륙의 작물인데요. 조선 후기 때 건너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담배도 봤었고요. 5번 경시서 나옵니다. 경시서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고려예요. 경시서 알아두셔야 돼요. 네. 특히 고려 후기에 최영 장군 경시서를 통해서 상행이 엄격하게 통치했었거든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 시전은요 조선시대 있잖아요. 왜 그래? 고려시대 때부터 이 바로 수도에 있는 가게를 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었다. 경시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14번 갈게요.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이거 조의총과 김보당 나오죠. 그럼 이거 무신정변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중부와 이의방을 토벌하고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김보당이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 보니까 만적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한능검을 내는 쪽에서 제가 왜 웃었냐면 맘먹고 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예전 수능 스타일인데 무신정변이 있고 나서 이의방이 권력을 차지해요. 그러다가 정중부가 권력을 차지해요.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러다가 여기 경대성이 차지해요. 그러다가 이의민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의민 죽여요. 이쪽으로 올게요. 최충원, 최신의 집안, 그럼 최후, 최항, 최의, 4대 60년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김준, 임년, 임유무까지. 이거 아니 이 얘기거든요. 예전 어려웠던 수능 한국사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아니 이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쉬웠던 거 뭐냐면 최충원의 사도비가 만적인 건 알아야 돼. 그러면 너 요전에 뭐 있었는지 맞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웅천주도독 김원창의 난. 아버지가 김주원인데 왕이 될 뻔하다가 못 됐거든요. 요거 통일신라 때거든요. 네. 2번 최후가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 그래, 무신정변하고 덥석 확 물면 안 되죠. 야, 한능검 출제하신 분들 그래서 2번에다 배치한 거 보세요. 안 됩니다. 요거는 나 이후예요. 지금 최충원 때 그래서 요거 안 돼요. 3번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자겸의 난이잖아요. 네. 그럼 이자겸의 난 훨씬 가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려 인종 때 일이고요. 4번 최충원이 나왔네요.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권유했다. 그래서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고려가 잘 개혁을 해서 참 반듯하게 설까. 이걸로 제가 시무 10조 올렸습니다. 봉사 10조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만적이 저것 봐라. 어찌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느냐. 나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이제 죽임을 당했던 게 만적의 난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서 깜빡 속은 학생들 혹은 이거 안타깝다 이런 학생들 앞으로 무신정변 틀릴 일이 없겠죠. 5번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여기는 뭐만 빠졌어요.
그렇죠. 묘청이 빠졌죠. 다만 서경이 나왔기 때문에 묘청의 난 혹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얘기로 이것도 인종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5번 갈까요? 15번 보시면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2점짜리인데요. 왕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주자소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주자소 이게 되게 어려운 힌트예요. 이거 세종이 아니에요. 이거 태종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풀었을 거니까 개미자 나오죠. 갑인자 세종이고요. 주자소 개미자 태종입니다. 그러면 1번 경국대전 완성했어요. 성종이죠. 2번 청과 국경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제가 의외로 그 장옥정, 장희빈과의 러브스토리 뭐 그거 외에도 숙종 때 일이 정말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동복 완성됐고요. 백두산 정계비 완성됐고요. 이거 숙종이라고요. 조선 숙종이라고요. 자, 3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사간원. 이게 태종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신의 통공. 이게 정조죠. 그래서 시전상일 특권, 금 난전권을 폐지했다. 자유로운 상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5번 함경도 토착 세력을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세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시의 난 세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6번 갈까요? 자,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곳 죽주산성은 송문주 장군이 뭐뭐의 침입을 격퇴한 장소인데 여기 나왔습니다. 저거요. 저거요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몽골의 침략이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오자 송문주 장군은 귀주성과 이곳에서 거듭 물리쳤습니다.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 1번 화통도감을 두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무선 최무선 진포대첩. 진포대첩 진포는 오늘날의 군산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리고 왜구를 물리친 거죠. 그렇죠? 네, 틀렸고. 2번 진관체제를 실시해 국방을 강화했다. 이거 조선시대입니다. 틀렸고요. 3번 별무반을 편성하여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 여진 막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려 숙종이에요. 4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금을 설치하였다. 이건 임진왜랑 관련된 거죠. 1번을 막기 위해서.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자, 혹시 몰라서 도감이라는 건요, 고려시대도 있고 조선시대도 있습니다. 좀 전에 봤잖아요. 조선의 훈련도감도 있고. 임시관청을 도감이라고 하고요.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라고 나오죠. 몽골을 막기 위해서 고려 고종, 실질적으로는 최후인데 정답은 5번. 자, 17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왕이 지정연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기철 나왔습니다. 기철 나왔으면 뭐 다 그다음 뭐 끝난 거죠. 뭐 공민왕이죠. 그렇죠? 남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차지하고 노비를 가지고 있으면 뺏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청을 처단할 수 있었다. 기철은 권문세족이니까. 그래서 공민왕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공민왕 반원자주정책 1번 중서성과 상서성을 복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성육부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공민왕. 그렇죠.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원나라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의 간섭기 충렬왕 때입니다. 3번 조준동의 건의로 과전법을 지정하였다. 과전법 고려시대예요. 1391년 공민왕이 아니라 공양왕. 이 출제진 쪽 보세요. 공민왕 아니라 공양왕 이렇게 냈네. 4번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이거 의외로 4번을 공민왕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최영과 이성계가 고려 우왕 때 이 공문세족이었던 이인임 일파를 축출한 거. 야, 이거 사극에서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왕입니다. 우왕. 자, 5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뭐 말해도 알죠. 여러분들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왕종이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려웠어요. 2점, 2점 어려웠어. 근데 여기 보시면 악장가사에 실린 상대 별곡을 이게 뭐 말한 거지? 상대는 관리를 감찰한대요. 풍속을 바로잡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사관도 아니고 대여사원이에요. 그렇죠? 대제학도 아니고. 그럼 이거 사원부죠. 근데 이제 사원부인데 학생들이 이제 정답 갖고 헷갈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자마자 어려운 게 나오니까 괜히 왠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러들게 돼요. 은대는 승정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학생들이 조금 약간 움츠러들었을 것 같아요. 틀렸고요. 승정원 왕명출납이에요. 2번 집현전의 학문 연구 기능을 계승한 거. 이게 홍문관이죠. 대제학에 있는 홍문관. 틀렸고요.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규장각 검서관, 특히 정조 때니까 여러분 넘어갈게요.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 미변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5번 갖고 망설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오품이하의 관리명 과정에서 석영권 동의를 해주는데 이게 사관원이야 아니면 사원부야 둘 다 되죠. 대간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사원부건 사관원이건 오품이하 관리들에 대한 석영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능주 목사 민여로가 건립한 정암 선생 정려 유협인데요. 정암 선생은 소격서 폐지 나왔죠. 소격서. 자, 소격서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도교에서 신선 사상으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담당했던 곳이 소격서인데 없애버렸어요. 자, 과거제 폐지하고요. 현량가를 실시했어요. 그럼 뭡니까? 바로 앞뒤가 똑같은 사람. 조광조에 대한 얘기죠. 조광조의 바로 개혁 정치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조광조 안타깝게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무오사와 갑자사 아니고 김효사와 이게 된 것이죠. 네. 그럼 김효사 찾아볼까요? 1번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빙묘되었다. 무오사와 사초 김일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기회가 됐다.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 이게 어떤 때 서인인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정열입의 난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숙종 때 경신왕국도 되겠고, 근데 뭐 이렇게만 써놨으니까 특별히 뭔지 모르겠죠. 정답이 아니니까. 3번 윤임일파가 제거됐다. 윤원현, 발음도 안 돼. 윤원형. 그래서 윤원형에 의해서 소윤 쪽이 대윤 쪽을 친 거죠. 그렇죠? 이게 을사사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4대 사화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4번 상황의 복위를 목적으로 성산문 등이 일으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세조 때 단종의 복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위를 껴야 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중종반정에서 공훈을 세운, 위훈을 세운 그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훈구 세력의 반발로 일어났다. 김효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빠르게 20번으로 가겠습니다. 3점짜리예요. 3점짜리. 이런 거예요. 이 예전 수능 스타일인데 결국 이런 거예요. 조선 세종이냐 성종이냐 이거 갖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동국여지 승남 성종에 대한 얘기예요. 팔도지리지도 성종이에요. 이거 성종입니다. 그래서 신정 동국여지 승남으로 편찬되었어 라고 해요. 성종이에요. 성종. 네. 그래서 이 왕 때 완성한, 그래서 이 성종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훗날에 이제 신정 동국여지 승남으로 편찬되었다는 얘기예요. 성종이고요. 팔도지리지도 성종인데요. 1번 동의보감 나왔습니다. 허준. 그럼 이건 광해군이고요. 2번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영조예요. 영조. 국가 입장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문물을 정리했다라는 거, 이거 영조 때고요. 악학계범 이거 성종이거든요. 이게 정답이 3번이에요. 네. 4번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거 뭡니까? 태종이죠. 5번 칠정산 내편 이게 바로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걸 갖고 조선시대 성종이냐 아니면 세종이냐 갖고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성종에 대한 얘기였고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라고 나왔죠. 자, 임진왜란 때 나왔고요. 옥포에서 26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게 이게 먼저 있어요. 옥포해전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 명량에서 대선을 거뒀다. 이거 뭐 순서대로 가나다네요. 그렇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네. 자, 2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아는 거 나왔는데, 사행이 이제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이 책문을 출입할 때 중국으로 가네요. 만상과 송상 나왔습니다. 이 만상은 의주상인, 송상은 개성상인 쭉 나왔는데, 인삼을 몰래 가지고 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후신무역이라는 거죠. 근데 책문에서 사무역을 했으니까 책문후시라고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조선 후기 때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장시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전기수에서 또 이렇게 놀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전기수. 조선 후기 때 전문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가예요. 낭독가. 어렵긴 해요. 2번 병란도 나왔죠. 이게 너무 쉽잖아요. 병란도 개경. 네.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바로 병란도,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중인의 시사도 발전했죠. 옥계 시사라든가. 공인 당연히 발전하겠죠. 대동법이 있었으니까. 자, 5번의 덕대, 전문 경영인 다 조선 후기 때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이 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말풍선 쉽다고요.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충청도까지 시행하자 이런 얘기죠.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건 흥선대원군의 호포제고요. 2번 일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시키다. 자, 최저액으로 이거 영정법이죠. 3번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눈 것은 뭐예요? 토지가 비옥도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세종대왕 때 전분 6등법입니다. 자, 4번 일부 상류축에게 상무 군관포를 징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군포를 너무 적게 걷어들였기 때문에. 균역법 영조 때 시행했죠. 5번 특산물 대신 쌀 나왔네요. 대동법. 그렇죠? 특산물 대신 이거 공납 바치다 공짜 지방 특산물 바치다 이 말뜻만 알아도 정답 5번 나오겠네요. 이게 바로 대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쌀 보통 1결당 보통 한 12두 정도라고 하죠. 혹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대동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가식에 있었던 것인데요. 아, 이거 어려웠어. 이거 어렵게 됐어요. 우선 2항이 얘기하는데 2항 몰라도 돼. 자, 지금 왕자 명호를 원자 이게 바로 왕세자로 책봉한다. 책봉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 아니라 하면 다른 말이 없어야 하는데 송시열 네가 뭔데 이래. 그래서 유배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송시열 서인의 거두인데 송시열 유배 보내? 그럼 이 원자 누구예요? 송시열이 끝까지 반대했던 거 장희빈의 아들이란 말이죠. 인현왕후가 멀쩡하게 있는데 장희빈 아들 지금 원자로 책봉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쵸? 아, 이건 조선 숙종 때로 그 얘기구나. 그러면 늘 떠올려야 되는 거 뭐죠? 경기갑이에요. 경기갑.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 문제가 뜻한 건 뭐냐면 제가 49회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능검에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경기갑 아니하고 나온다고. 한국 되게 어려워요. 특히 붕당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내고 있구나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임금이 기사년 뭐예요? 경기갑 기사죠. 기사한국 나왔네. 기사한국 때 송시열의 상소는 한때 실수였을 뿐 그가 어찌 다른 뜻을 품고 있는가? 이 왕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마음은 숙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쓸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지나게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반대로 말하면 갑술한국인 거고 남이를 친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서 지금 송시열이 경종 왕세자, 훗날에 경종이 되는 왕세자를 지금 책봉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기사환국 당했다 이 얘기잖아요. 1번 자의 대비 복상 문제, 예속 논쟁. 이거는 송시열 나왔으니까 예속 논쟁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예속 논쟁은 현종 때 일이에요. 그 다음 2번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인조 반정에서 공신이었던 이괄이 소외됐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인조 반정 때 그 이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렸고요. 3번 정렬의 모반 사건 이거 선조 때입니다.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해서 탕평비가 건립됐다. 탕평비 영조죠. 영조. 안 돼요. 이거 지금 숙종 때 일이에요. 자, 5번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이게 바로 기사환국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혹시 몰라서 자, 다시 한번 경신왕국 남인이 몰락했고요. 기사왕국 서인 송시열 서인이 몰락했고요. 갑술왕국 다시 남인이 몰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사왕국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송시열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형을 먹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남인과 그 다음 장희빈은 왕비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한번 풀어볼까요? 가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심량의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죠. 효종 왜 심량에 청나라 수도에 끌려갔어요? 병자호란 때문이잖아요. 심지어 힌트 말풍선이라서 뭐 나왔습니까? 예, 김상원도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한산성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런데 병자호란 이후입니다. 이후 1번 국경에 사군육진이 개척되었다. 세종대왕이죠. 자, 복림대군 힌트 좋네. 효종이 나중에 북벌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조총부대가 청나라하고 러시아의 이 국경 분쟁에서 나선 정벌에 쓰였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강홍리 부대가 사르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게 바로
광해군 때 광해군의 중립에 의한 얘기고요. 4번 정봉수와 이립. 이거 정답 아니에요. 이건 정묘호란이지. 정묘호란입니다. 5번 기유약조는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에요. 임진왜란 이후에 기유약조로 다시 일본과 무역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정답은 2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심화는 해설하기가 참 여러분들 뭐랄까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요. 어느덧 25번까지 했고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26번부터 50번까지는 다음 2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